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지안의 모둠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아가 발표 순서에 맞게 발표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었죠. 중간중간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청중과 계속 상호 교감을 나누며 발표를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한 내용이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 그리고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실제 이 발표의 주제이자 목적과 가장 연결고리가 깊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내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23쪽 그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뒤에 후련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고민이나 감정을 속에 쌓아두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나누다 보면 해결책을 찾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위클래스와 같은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이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네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 첫 번째, 충분한 대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뒤에 후련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라고 하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교과서 123쪽에 준언어적 표현이 하나 사용된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지아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지아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 그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얘기하려는 내용이 가장 발표의 핵심 정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교과서 123쪽에 있는 날개 질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124쪽입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머리를 식히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적절한 운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체 자료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죠.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청중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부터라도 머리를 식히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역시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활용해 청중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셋째,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영상 속 친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조사한 내용이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 괄호로 묶은 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높다고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네, 동영상이죠. 동영상이라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해서 청중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영상 속 친구들처럼 지금 발표를 듣는 청중 역시 취미생활을 한번 꾸준히 해보는 걸 제안한다,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교과서 121쪽부터 방금 전에 살펴본 124쪽의 내용까지가 이 발표의 전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전개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한 게 발표 순서에 맞춰서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도표를 활용해 보여주고 있었죠.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실태를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가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도표로 또 제시함으로써 1위가 학업 문제, 2위가 교우 관계, 3위가 외모, 기타는 가족과 이성 문제 등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개 부분에서 이 발표의 목적과 주제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순서에 맞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꾸준히 청중과 모하면서 계속 청중에게 질문도 던지고 반응도 확인하고 또 적절한 매체 자료까지 활용을 하면서 청중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청중의 그런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청중과 끊임없이 상호 교감,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죠. 예를 들어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들과 골고루 눈을 맞추는 그런 모습, 예의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발표를 하는 것, 또 청중에게 질문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리고 사진이나 도표 등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 그리고 강조할 내용을 말할 때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청중들의 어떤 호기심과 그 다음에 반응을 자극하는 부분들을 비언어적, 언어적인 표현을 활용을 해서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둘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5쪽에서 이 발표의 정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충분한 대화, 적절한 운동, 건전한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지금 발표한 내용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충분한 대화, 적절한 운동, 건전한 취미 생활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 청중이 핵심 정보를 기억하고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재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3가지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청중들이 핵심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재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이거는 PPT 자료 화면이겠죠. 이 PPT 화면 자료를 띄워놓고 이 내용을 언급을 함으로써 즉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의 핵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매체 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다. 시각 자료라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보다가 열린 문을 찾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헬렌 켈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명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명언을 인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그렇죠. 발표 주제를 강조하려고 명언을 인용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명언을 인용하여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짜증과 화만 내지 말고 행복의 문을 찾아보세요. 자기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희 모둠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명언을 인용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것을 청중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인사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지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지아가 발표하고 있는 발표 태도라던가 그리고 발표 내용의 구성이라던가 또 발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 그리고 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발표를 우리가 한편 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개 질문, 125쪽에 있는 날개 질문의 답을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아가 발표 내용을 요약해 한 번 더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청중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요약을 해준 거겠죠. 정리 단계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 즉 스트레스 관리 방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줬고 또 청중들에게 당부 메시지를 남깁니다.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것을 명언을 인용을 해서 당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까지 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6쪽의 문제를 풀면서 지안의 모둠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안의 모둠의 발표를 보고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의 효과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지안의 모둠이 활용한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판단 기준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과 상황에 적절한지, 청중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지,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체 자료가 도움을 주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활용한 매체 자료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사진 자료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발표 주제와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었죠. 그래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잘 활용이 된 거다, 잘 적절하게 쓰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도 있었고 우리 왜 그래프도 있었었잖아요. 원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퍼센트를 나타낸 거,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도 있었는데 도표나 그래프도 어땠나요? 효과가 있었죠. 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도표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그 정도를 도표를 통해서 굉장히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청중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까닭에다가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정도를 도표를 통해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웠다. 자, 그 다음에 또 전개 부분에서는 그림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렇죠. 스트레스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잘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영상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동영상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학교 친구들의 취미 생활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저런 거 하면은 스트레스가 좀 해결이 될까? 라고 하면서 어떤 발표 내용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교과서 127쪽으로 넘어와서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 가운데 다음 발표 내용을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인 매체 자료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학교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자, 이 결과를 가처럼 줄글 형식으로 쫙 그냥 쓴 거하고 나처럼 그래프로 정리를 하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쉬운 그래프로 표현한 나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 이유는요. 가는 너무 글씨가 많아요. 글자가 많아.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나처럼 그래프로 표시를 해놓으면 수치와 해당 목록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서 훨씬 더 이 자료가 전하려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청중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더 효과적인 자료는 나가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가는 글자가 많고 작아요. 또 글자가. 그러다 보니 전하려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의 경우에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해당 목록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서 이 자료가 전하려는 내용 파악이 쉬워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리해서 교과서에 답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안의 모둠의 발표에서 어떤 매체 자료를 더 추가하면 좋을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국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실태를 보여주는 그래프, 뭐 신문 자료라던가 인터넷 자료에서 가져온 그래프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어떤 문제 상황을 좀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매체 자료를 추가하면 훨씬 더 어떤 주제 청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발표에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자료를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갈게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